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실전 기능의 부학 페인풀입니다. 오늘은 흉식 호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호흡을 얘기하면은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세 가지로 확장을 하면 뭐 양동이호흡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호흡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카페나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영상이나 내용들이 복식호흡을 권장하고 흉식호흡을 어, 지양해라. 좀 천대받는 느낌이 있어요. 흉식호흡이. 근데 얘가 그렇게 천대받을 게 아닌데 복식호흡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흉식호흡의 중요성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식호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알아보기 전에 이게 언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복압을 상승시킬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이라던가 뭐 발성을 했을 때 그 근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압을 상승시키는 전략을 쓰죠. 반면에 흉식호흡은 과호흡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격한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100m 같은 거죠. 100m 운동을 하고 나서 산소를 과호흡을 해야 되는데 과흡입을 할 때 흉식호흡을 통해서 폐의 팽창을 최대화 극대화 시키고 또 흥분 상태 뭐 무서운 영화라던가 아니면 화를 낼 때 이런 흥분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잔호흡이죠. 헐레벌떡 이러는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흉식호흡의 전략을 인체는 사용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인위적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복식호흡의 장점을 좀 알아볼게요. 자, 복식호흡은 많이 알려진 대로 장점이 정말 많아요. 근육, 신경, 생리학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뭐 코어 근육의 안정성을 높인다, 신경 압박을 가라앉히고 심박동,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우울증에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그 좀 세부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흉식호흡을 할 때 흉곽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흉식호흡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데, 자, 영상을 보면 흉곽의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게 발생을 합니다. 상하, 좌우, 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자, 흉곽이 확장을 잘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흉곽이 확장을 잘한다라, 움직임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은 폐가 그만큼 팽창을 잘한다라는 거고, 폐가 팽창과 수축을 잘한다라는 것은 산소를 그만큼 흡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흡입된 산소는 신체 각 부분에 필요한 곳에 가서 쓰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흉곽의 움직임이 낮다라는 거는 앞서 말했던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죠. 흉식 호흡을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흉곽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흉식 호흡을 잘하면 흉곽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잘 일어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흉식호흡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흉식호흡을 하면 거북목, 라운드 숄더, 흉곽 줄구 증후군, 과호흡 증후군, 불면증, 이명, 뭐 안 좋은 것들은 다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흉식호흡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자, 거북목 같은 경우에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의 단축을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맞는 얘기고요. 거북목 같은 경우 이런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의 단축으로 흉곽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도 거북목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동반되지 않더라도 이 대흉근과 소흉근, 늑간근의 근육이 단축되고 긴장돼서 이 흉곽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흉식호흡의 단점들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흉식호흡을 하면 자세 변형, 뭐 기타 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오니 흉식호흡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과관계 형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흉식호흡을 하면 자세 변형이나 기타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세 변형과 기타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흉식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 흉식호흡을 하더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흉식호흡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체형 변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뭐 과호흡 증후군, 뭐 이런 증상들 있으신 분들은 흉식호흡도 못하지만 복식호흡 능력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복식호흡 잘하고 흉식호흡 잘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식호흡 능력이 감소되면 앞서 말했던 복식호흡의 장점들이 단점으로 바뀌겠죠. 흉식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식호흡도 잘하면 오히려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하게 되면서 신체 곳곳에 건강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어떤 그 책을 하나 제가 봤는데 직접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책 소개를 보니까 흉식호흡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일본 호흡 전문가 의사분이 책을 쓰셨는데 흉식호흡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저랑 같은 관점에서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논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복식호흡을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복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횡격막, 그다음에 골반기저근, 그다음에 심부, 복부 근육들을 얘기를 하면서 복식호흡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거랑 더해서 할로잉 브레싱의 복부 수축 패턴을 가지고 더욱더 이해를 돕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할로잉 브레싱 개념이 복식호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로잉과 브레싱 개념을 더해서 복압의 개념을 더해서 복식호흡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로잉과 브레싱 개념만 딱 떼놓고 얘기를 한다면 척추 안정성, 심복부 근 수축 전략, 뭐 어떠한 심부 근육이 얼마만큼 수축을 하는지, 먼저 수축을 하는지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할로잉 브레싱의 개념이고 복식호흡의 개념까지 설명을 할 때 할로잉 브레싱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사고가 좀 확장돼서 복식호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복식호흡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런 할로잉 브레싱 개념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흉식호흡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흉식호흡을 이해하기 전에 자율신경계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교감신경은 눈이 땡그랗게 커지면서 혈관 확장이 되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막 정신을 잃을 만큼 흥분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부교감신경은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이렇게 몸이 나른해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 간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서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교감신경 연세라는 게 뭐냐면 척수신경 따라서 1번, 2번, 3번에 척수신경 연세가 존재를 해요. 교감신경 연세가 심파세틱 체인인데
이 흉추, 요추, 천추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자, 1번이 흉곽에 위치하는 거고 2번, 3번은 복부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식호흡을 통해서 뭔가 우울증이나 이런 신경학적이나 여러 가지 치료적인 효과를 봤다라는 거는 2번, 3번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항상성을 찾아서 이 척수신경을 타고 올라와서 이쪽에 머리나 목, 가슴 부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흉식호흡을 통하면 다이렉트로 1번에서 이 흉곽 위치에서 바로 효과를 봐서 그런 안 좋은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디안 어큐레이트 리가먼트라고 이렇게 컬러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게 1번 부위입니다. 1번에 있는 교감신경 연세예요. 근데 이게 보면 횡격막 중간 약간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이렉트로 자극을 하고 조절을 하면 흉식 호흡의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흉식 호흡을 천천히 이제 심호흡을 통해서 하면 이쪽 근육들하고 신경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흉곽의 움직임이 훨씬 많이 개선되고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거북목, 라운숄더 이런 증후군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자, 거북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거북목이 있으신 분은 목에서 신경이 과흥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신경들이 타고 내려오면서 이 흉곽, 갈비뼈에 붙어 있는 이 전거근에 이 장흉신경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 이 장흉신경이 흥분을 하면서 이 전거근이 긴장을 하죠. 그러면서 흉곽의 움직임이 둔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늑간근 또 마찬가지로 늑간신경에 의해서 과긴장을 하면 이 흉곽의 움직임이 매우 둔화되죠. 자, 흉곽의 움직임이 둔화되면 이 폐의 팽창이 되지 않고 그만큼 산소를 못 받아들이겠죠.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은 실제로 흉식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이 타이트하게 단축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을 실제로 어떻게 이완을 시키고 스트레칭을 시키냐면, 고개를 돌리고 뭐 고개 머리를 잡아 빼고 플렉션, 익스텐션, 뭐 로테이션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차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흉곽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두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심호흡을 하고 내쉬면 일반적으로 혼자 거북목 증상이 있으신 분이 만약 호흡을 하면 이 흉곽의 움직임이 매우 둔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호흡을 하고 내쉴 때 이 흉곽을 제가 이렇게 이 부위 있잖아요. 자, 이 부위를 같이 밑으로 내리면서 날숨을 하면 실제로 한 5cm 이상 흉곽이 하강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흉곽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흉식 호흡의 장점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호흡 근력에 탄력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늑간근, 그 다음에 정거근, 뭐 흉쇄유돌근, 사각근들이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면서 그 근육의 탄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신경, 그 다음에 신경적, 생리학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고, 불면증에 특히 우울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흉식 호흡을 잘 하면. 그래서 호흡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불면증하고 우울증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보면 이제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을 대결 구도로 가져가서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 호흡이라는 거를 둘 다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호흡 균형 능력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향상하는 게 호흡을 논할 때 더욱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체는 정말 고차원적인 존재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단순히 복식호흡이 좋다, 흉식호흡이 좋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환자가 되었든 고객 운동하시는 회원분들이 되었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